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엿새째인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대해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대통령의 표현은 강경했습니다. 화물연대도 삭발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본 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를 차례로 연결해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소식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정부가 총파업 상황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린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명령 발동에 나선 겁니다. 시멘트 분야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오늘 파업 참여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서를 받고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업무 개시 명령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며 JTBC 강연입니다. 네,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조금씩 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가 필요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기름을 받아야 하는 주유소가 급합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품절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품절이 되고 못 사는 경험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오늘. 탱크롤이 운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제때 휘발유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9곳이 이렇게 휘발유가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미리 재고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고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기다리는 거푸집만 덩그라니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시멘트가 없어 지난 25일부터 멈췄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은 전국 900여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신차 운송도 대형 컨테이너가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한 대씩 직접 운전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하냐와 대상 품목을 더 늘리냐입니다. 거기에 오늘 나온 업무 개시 명령이 과연 타당하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화선 기자가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업무 개시 명령서입니다. 당장 오후부터 현장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토부 직원이 명령서를 들고 운송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운송을 거부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파업이 시작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화물운송 시장도 가격 후려치기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주자는 건데 이게 올해 끝이 납니다. 정부는 3년만 더 해보고 그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는 거고요. 화물연대는 아예 영구적으로 계속 해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도 쟁점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이렇게 두 가지에 적용이 돼 있는데 전체 화물 차주의 6.2%입니다. 화물연대는 5개 품목에 더 적용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고 또 물류비가 오른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정당한 사유, 심각한 위기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정당한 사유고 또 어떤 게 심각한 위기인지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 방식도 애매합니다. 우편이나 직접 전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공시를 하더라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군대 오라는 병역 통지서를 보낼 때 쓸 수 있는 병역법을 참고로 한 겁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물론 아예 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